이틀 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끝내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날 모든 사람이 안전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이 심포지엄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5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경북일보 전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이틀 전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일이 열렸고 어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기념 심포지엄이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는데 이날 행사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이제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팔공산 국립공원을 갖고 나갈 방안을 다 함께 이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고요. 네. 하루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진행한 제4회 국립공원의 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해서 팔공산을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전달했는데 이런 기조에 맞춰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주최 주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네, 국립공원 그 관련 행사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의미가 깊은 거겠죠? 네, 자연공원법을 보면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날 행사 자리에서 손흥민, 김연아 선수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에 빗대어서 팔공산의 승격을 의미를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팔공산이 가진 생태계적 자원과 역사, 문화, 유산 그리고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쉼을 주는 이제 관광 등 이제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명산임이 이제 증명이 됐고 또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포지엄에서 팔공산 국립공원이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됐겠네요. 네. 우선 자연의 보고 팔공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태적 특성이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생태적 특성과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경북대학교 최현식 교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기록 생물종이 5,296종이고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야생생물이 15종이고 이렇게 서식하는 점을 먼저 소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맹꽁이와 금개구리, 구렁이 등 이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과 함께 한국 고유종이자 7수에 서식하는 꼬리치레 도롱뇽을 언급했는데 허파가 없어서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70년이면 서식지 90%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한국 고유종을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어서는 생물 생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표토층이 있는데 이 표토층의 경우 소실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토양 내 공기와 수분의 유통을 막고 미생물 활동이나 뿌리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등산로를 가다 보면 단단한 흙길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지역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탐방로를 정비하거나 휴식 연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팔공산의 생태적 가치 또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또 역사 문화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잖아요. 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교육자 출신의 정만진 작가가 팔공산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가운데서도 독보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돼야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의미를 손흥민, 김연아 선수와 같이 국보급 선수와 비교하기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계에 내세울 만한 요소를 이제 보존하고 알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 작가는 부인사 성덕묘를 거론하면서 국민 여왕을 모신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홍주암 중앙암에서 수련한 김유신 역시 국민 대장군으로 그리고 군이 아미타레 열의 삼존 석굴 또한 국민 스님인 원효에 의해 최초로 조성된 신라의 아미타 삼존상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어울리는 국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예, 특히 원효대사와 관련된 소재는 이야기를 잘 입히면 세계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 그리고 또 불교에 관심 있는 관광객까지 찾을 수 있는 명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보존 발전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이어서 향후 명칭을 짓는 측면에서도 조언을 했었는데요. 그 팔공산 갓바위를 예로 들었습니다. 갓바위의 공식적인 명칭은 경산 팔공산 광봉 석조 열의 좌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저희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 쉽고 관광객들이 찾기 쉽도록 갓바위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네. 갓바위가 잘 알려지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정 작가의 설명이고요. 이처럼 팔공산 국립공원 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잘 살려서 명칭을 붙이고 팔공산 국립공원의 상징적인 명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지난해부터 팔공산 국립공원의 보존과 또 활성화를 위한 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좀 고려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심포지엄 현장에서도 이제 그 용역을 맡았던 업체의 이제 이사가 이제 발표에 나섰는데 앞서 진행된 의견 수렴 내용들도 용역에 다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30일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고요. 용역을 추진한 지 지금 이제 6개월의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예, 해당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업체 대표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다시 한번 보존 활성화 방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선 자연 생태 보존을 전제로 해서 5대 부문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앞서 경북대 추현식 교수 등이 이제 강조한 생태 보존에 대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5대 부문 과제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스토리텔링 사업계획 수립이 담겨 있어서 앞서 설명했던 정 작가가 내세운 문화유산을 활용한 활성화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그렇군요. 됩니다. 예. 그리고 용역 기간은 올해 5월 중순까지여서 6월 7월 사이에는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겠고 또 네. 이와 함께 국립공원 관리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네. 정부 부처 계획은 뭡니까? 네, 환경부는 향후 5년 동안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노후 시설들을 전면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팔공산이 가진 자연 생태, 문화자원 혜택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후화된 탐방로와 주차장, 화장실은 전면 개선할 방침이고 네. 또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팔공산을 둘러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야영장이나 자연학습장 등 이제 시설을 또 조성하고요. 이를 통해서 팔공산 정산에 오르지 않고도 저지대에서 국립공원의 혜택을 누구나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품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명품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 기준 마을 평균 소득이 조성 전 대비 4.8배 그리고 마을 방문객은 1.3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던 사업입니다. 네. 또 기존 도립공원에서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재난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불 예방 진화 관련된 시설 확충과 함께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맞춰서 이런 그 자리가 마련됐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 이런 논의가 계속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팔공산 국립공원의 지역사회 협력에 대해서도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2026년 그리고 2027년까지 추진하는 각
권역 관광 개발 계획도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해당 계획에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또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이렇게 요약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담겨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행락천에 팔공산 나들이를 한번 다녀왔던 사람이면 교통불편이나 네. 체증 때문에 다시 한번 팔공산에 오르기로 마음먹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와 협력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계획이 이뤄진다면 도로 확장이나 우회 등 불편을 해소할 대책도 함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지난해 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얼굴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 공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소개해 준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공감 프로젝트는 관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가벼운 질문부터 점차 내면적인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느끼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서 학기 초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어제 복현중학교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행사 분위기와 함께 진행자와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을 갖고 싶다. 간호사가요? 아동 심리상담가요? 의사요. 자, 공무원,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 예, 좋습니다. 나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자, 앞으로 나갈게요.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진행을 맡은 김지환 감독이라고 합니다. 학기 초에 아이들이 많이 서먹하거든요. 서로 잘 모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각자 개성과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매력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확실히 학교 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1학년 애들이 보통 3월에 서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는 확실히 자기들끼리 교감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부드러워졌다. 또 애들 학교 폭력 문제도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지사지라 하죠. 본인이 피해 학생의 마음을 자기라고 생각해 보면 서로를 배려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는지 또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지 이런 취향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서 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 또 스트레스 해소법,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SNS나 뒷담화는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생각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나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는 점을 또 진행자가 한 번 더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줬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남지현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남을 돕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심리상담가를 하고 싶다는 친구가 저랑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싶은 친구여서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친구들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박예나라고 합니다. 오늘 재밌는 질문들도 많고 학교 폭력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아이돌을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왔는데 세븐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서 조금 신기했어요. 저도 세븐틴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취향이 같아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서로의 취향도 공유하고 완전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민입니다. 공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서로 친구들이랑 이야기만 하고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사회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오히려 더 긴장도 안 되고 이제 누가 나갈지 대화를 하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도 앞으로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저에게 다가오면 저도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를 할 자신이 있어요. 체육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반별 대항전을 해서 친구들과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와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새 학기라 서로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맞습니다. 학생들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이 좀 확대되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또 조기에 발견하고 이후에 상담 지도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부터 중대 학교 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처럼 근본적으로 또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공감 프로젝트의 임민식 기획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여러 학교가 조금 모여서 섞이는 시기가 이제 요때 중학교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 집단 아이들, 이시 집단 아이들이 서로를 좀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조금 드러내는 경우가 현장에서 좀 목격되었고,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빨리 좀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요 시기에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서 요 시기에 시행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10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감사하게도 6월까지 1학년들의 학교폭력 건수가 제로였어요. 10개 학교 아이들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을 저희가 통계치를 내보니까 월등히 좀 높아진 부분까지 학술적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서부 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함께 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대구 그리고 대구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조금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한테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 넣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예방하는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서부교육지원청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공감 프로젝트 학기 초에만 이렇게 추진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새 학기인 3월 말까지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관내 모든 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신나는 학교 생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생명평화 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재련소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이 재련소에서 근로자 사망, 주변 환경오염, 주민 건강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영풍은 저희가 평소 접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어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점 중에 영풍문고라는 곳이 있죠. 그렇죠. 네, 여기가 영풍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 영풍그룹의 모기업이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영풍 석포재련소를 운영하는 주영풍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수년간 계속돼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12월 영풍 석포재련소에 일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 중독 진단을 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노동자들이 복통과 혈뇨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 중 한 분은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숨진 노동자에게는 기준치 6배인 2ppm의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소는 1급 발암 물질로 극소량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풍 석포재련소가 생산하는 물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될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영풍 석포재련소는 아연괴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아연은 철강, 자동차, 가전, 건설 등에 쓰이는 기초 소재인데요. 석포재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장이죠. 문제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환경법 위반 사례가 재련소에서
여러 번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 10년간 위반 사례가 100차례 이상에 달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장 폐수 무단 방류, 공장터에 토양에 폐수를 유출하거나 또 대기 오염 물질 자가 측정 조작을 하고 또 중금속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외부 유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의 공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 공장이 위치하면 안 될 위치 아닌가요? 네,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치가 안동댐과 멀지 않고 낙동강은 또 저희가 수돗물을 취수하는 취수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강의 상류에 아연 재련 공장이 있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봉화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것은 1970년인데요. 이때 봉화 석포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연 납 광산인 연화 광산이 있었습니다. 광산이, 네. 네, 영풍이 이 광산을 1960년에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는 원료 수급이 쉽고 또 낙동강으로부터 공업 용수도 바로 끌어다가 쓸 수 있으니 제련소 입지로서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연화 광산이 문을 닫았고 지금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최적의 입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 이 법률적인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법률대응단이 2018년에 영풍 석포제련소를 직접 가보고 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각종 소송 비롯해서 또 형사 고발, 진정 주로 법률 대응을 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선례가 별로 없는데요. 선례로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를 했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건데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중 중독 사망 사고 이후에 대표와 경영진들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서요. 2017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환경오염 시킬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통합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는데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동안 계속 환경오염 시킨 게 많이 적발이 되고 영업정지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안에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통합 허가를 받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 식수원 최상류에서 중금속 가공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됩니다. 먹는 물 옆에서 중금속 재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나 사망사고 또 산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영남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여론이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이 형성돼야 서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임할 것 같습니다. 자, 환경단체 측에서는 공장으로 일어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일단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1년에 320억 원을 들여서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다음에 기업과 환경이 공존한 경영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25년까지 7천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만 듣고 이제 영풍이 친환경 기업이 됐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네. 환경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공장터와 주변 토양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토양 오염에 이어서 지하수 오염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련소 폐쇄가 필요하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 건강에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장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이제 공장을 둘러싸고 환경 오염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영풍이란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지역 주민의 이해 관계도 함께 있습니다. 2015년에 석포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 물질 영향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석포면 주민 체내에
카드뮴 농도가 일반 평균치보다 3.47배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석포제련소가 석포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장이 있는 봉화군 석포면 주민 1,800여 명 중에 80%가 영풍과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들이 주변 식당과 가게 고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될 리 없는 공장이지만 지역 주민의 어떤 생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단체 쪽의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왔다면서요? 네,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공대위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감시하면서 계속 알려오고 있고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생명평화 아시아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에는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을 해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직접 방문하고 작품을 창작해서 전국 5개 도시에 순회 전시를 해서 영풍 제련소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또 환경 오염을 기록하고 고찰한 책인 자연은 파괴되고 고향은 사라지고라는 책을 내기도 해서 네.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 경북 시민들, 경북민들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할 때 봉화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이 한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 이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쯤부터입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영풍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간 것이 8번에 달하고 이후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여전히 제련소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운영을 봤을 때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보장이 없고요. 이제는 공공연히 인식한 문제이니만큼 더 이상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평화 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